안녕하세요. 쉬운 세금 민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마무리하셨나요? 제 영상이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저도 뿌듯했답니다. 앞으로의 영상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도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워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알아듣기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세무사님들이 정말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려주시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 집 몰랑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기니피그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무튼 지식보다는 상식에 가까운 세금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잘 아는 분도 계실 테고 제가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댓글로 배워가며 성장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독자 여러분이 새로운 정보를 얻고 필요성을 느껴서 해당 세금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익혀가면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신다면 그걸로 인테기의 역할은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그래서 다음 주제를 무엇으로 삼을까 고민하다가 주택과 세금이라는 주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살아가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해야 할 상황은 언제든 생깁니다. 투자를 위해 몇 개 더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까지나 보유할 순 없으니 양도하는 날도 오겠죠. 상속이나 증여는 언제 발생할지 알 수도 없고요.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큰 돈이 드는 주.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불패 신화를 자랑하는 부동산. 그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우리도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넘기는 모든 과정에서 세금을 내고 이 과정에서 절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주택과 세금. 이름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책은 2021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발간한 책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까지 갔던 책이에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공신력이 있다.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국세청이 직접 쓴 책이니까요. 다만 하도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시점이 한참 나중이라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둘째, 홍보 논란에서 자유롭다. 특정 개인의 책을 쓴다면 홍보한다는 누명을 쓸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편하죠. 홍보를 부탁하는 사람도 없지만요. 이걸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국세청에서 잡으러 오진 않겠죠? 셋째, 공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을 영상에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 빠지거나 애매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은 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과 세금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다만 종이책으로 구매하시려면 10,000원 정도 하네요. 설명란에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면 주변에서 세금 좀 안다는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댓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무엇무엇에 무엇무엇을 보유하고 있고 제가 1주택일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달아주십니다. 물론 모든 댓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만 주택과 세금에서는 인태기는 공식적인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일단 질문자 본인께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걸 댓글로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무언가 빠진 게 있기 마련이고 세금에서 한 끗 차이는 몇백, 몇천만 원 차이로 돌아오죠. 다만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각자의 의견을 내주실 것이고 아닌가요? 의견을 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의견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항상 의심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집이고 내 돈이고 내 책임이니까요. 그럼 시작해보죠. 예고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목차와 일정 정도만 보고 끝낼게요. 우리가 집을 사면 뭘 할까요?
내 집이라는 표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와 더불어 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더불어에서 만드셨죠. 취득세의 중과세와 자금 조달 계획서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유세가 있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 둘은 신고를 하지 않고 알아서 고지서가 오죠. 보유기간에 내가 직접 살지 않는다면 세를 주게 됩니다. 임대인이 되면 임대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이번에 많이 신고하셨겠지만 신고기간에 미처 못해드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을 언젠가는 처분을 할 텐데 대가를 받고 처분하면 양도, 대가를 안 받고 살아서 처분하면 증여, 대가를 안 받고 죽어서 처분하면 상속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 구조는 간단하지만 그 대책들 때문에 정말 어려워졌어요. 저도 가장 자신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모두가 관심 있는 양도세이기 때문에 가장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대책들은 특집으로 한번 쭉 정리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지의 여부가 투자의 성공을 판가름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양도세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보통 세금과는 좀 다릅니다. 신고로 끝나지 않고 국세청에서 직접 결정을 해줘야 해요. 상속과 증여는 생각지도 못한 때 발생하고 특히 상속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어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일이니 말이죠. 매년 일정을 잠깐 보시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냅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죠. 소형 임대주택 소득세 감면은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구독자분이 제보해 주셨어요.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당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양도세는 팔고 나서 2달 안에 예정신고라는 걸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한 번 더 하고요.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증여세는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쉽게 하겠다고 하자마자 잔뜩 어려운 말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다음 영상 취득세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쉬운 세금 인택이었습니다.